저희 회사에 되게 재밌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일부러 대학교를 안 가고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전공을 배우는 시간 너무 아깝다라는 거예요. 그 4년이라는 시간에 AI는 엄청나게 빨리 발전하잖아요. 그 시간에 실제로 산업 현장의 최전선에 뛰어 들어가지고 실제로 AI를 자기가 직접 만들고 만지는 게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AI로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고정돼 있는 또 과거의 학문을 내가 지식으로서 습득하는 거는 이제는 크게 의미는 없어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게 너무나 쉬워집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교육이 상당히 많은 부분은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전통적인 교육 형태는 이제 앞으로 굉장히 의미가 없어질 거다. 결국에는 그래서 남는 거는 뭐냐? 교육이라는 게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뭔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그거를 이제 이해하는 이 위해서는 기본적인 문해력과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인 사고력, 상대방과 지식을 교류할 때 내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들을 잘 설명하고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어떤 지식, 어떤 특정 분야의 지식보다는 조금 더 밑에 본질적인 그런 역량에 가까운 일들이거든요. 그런 능력들을 키우는 걸로 지금 이제 포커스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은 챗GPT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다 물어봐가지고 새로운 지식을 챗GPT가 굉장히 많이 보고서를 뭐 수십 장을 써주죠. 하나하나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검색해가지고 그걸 정리해서 줍니다. 근데 그거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게 맞는 말인지 논리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아니면은 더 이거보다 더 깊이 있는 지식이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분할 줄 아는 능력, 그걸 이제 수용해서 내 지식으로 만들 줄 아는 능력이 있지 않으면은 챗GPT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는 어떤 특정 분야에 뭐 깊이 있는 지식을 내가 더 많이 공부해가지고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지식들을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글을 빨리 읽을 수 있고 그걸 논리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고 비판적으로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할 줄 아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지겠죠. 그 격차가 더 커진다라는 거를 실제로 저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도 회사의 이제 직원들이 다 AI를 쓰고 있잖아요. 이 챗GPT가 만들어낸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제대로 해석할 줄 모르는 사람이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GPT를 돌려가지고 그 나온 결과물들을 그냥 가지고 옵니다.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은 이거는 이런 방향성보다는 이런 스토리보다는 이런 논리보다는 이런 내용보다는 이런 다른 방향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볼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은요 결국에는 그냥 만든 거를 보고 자기가 보기엔 좋아 보이니까 가져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더 좋은 방향성이 보이죠.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를 그냥 챗GPT 돌려보는 거는 그냥 내가 해도 되는 건데 굳이 나 대신에 챗GPT를 돌려줄 사람을 돈 주고 고용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을 뽑게 될까요? 자기만의 안목과 시각,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이 사람이 이제 챗GPT로 만들어낸 결과물을 보고 더 좋은 게 뭔지, 예를 들면 챗GPT가 그림을 만들어냈는데 디자인을 뽑아냈는데 그거를 보고 이 정도면은 충분히 퀄리티가 있는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볼 줄 알고 저보다 더 안목이 있는 사람, 어떤 특정 분야에서라도 저보다 더 AI가 만들어낸 결과물들에 대해서 더 높은 수준이 뭔지 더 좋은 게 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AI를 잘 써서 제가 AI를 써서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저는 이제 앞으로 쓸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은 안목이라는 게 저는 되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가치, 그러니까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나쁘다라는 거를 그런 구분할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되게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지금은 심지어 AI 쓰는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런 거 한동안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별로 이렇게 안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AI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잘 쓰는 능력, 그것도 스킬이죠. 스킬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점점 그냥 대충 얘기해도 AI가 만들어주는 결과물이 좀 좋아지고 있죠. 그럼 이제 이 프롬프트를 잘 쓰는 그 스킬도 이제는 갈수록 이제 별로 중요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남는 건 뭐냐? 얘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좋냐 안 좋냐? 예를 들면 내가 이 AI가 만들어낸 디자인을 가지고 실제로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판다든지 이렇게 그걸로 비즈니스를 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잘 보는 사람, 더 좋은 결과물, 상대방이 마음에 들어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오겠죠. 여러 번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만들어서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서 가져가겠죠. 근데 그걸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얘가 만들었는데 좋은 것 같아, 내 눈에는. 근데 상대방이 봤을 때 좋지 않으면은 실제로 이걸 가지고 뭔가 가치 창출할 수가 없겠죠.
사실 챗GPT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제 화이트 칼라 노동이 먼저 대체가 되고 나중에 남는 거는 육체 노동이다, 블루 칼라 노동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타일 하는 기술을 배운다든지 뭐 이렇게 그 시멘트 바르는 거, 미장이 뭐 이런 거를 한다든지 그런 육체 노동을 이제 해야 된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에 있어서 성질은 없는 것 같다. 챗GPT 나오고 나서 지식 노동, 그러니까 뭐 변호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배워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도 빠르게 대체될 거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기존의 노동이라고 했던 것들은 이제 앞으로 다 AI가 대체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AI가 이제 앞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는 앞으로 우리가 진로를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진로를 선택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빠르게 변화할 거고, 저도 이제 애기들이 어려가지고 앞으로 이제 20년 후에 얘들이 뭘 하고 먹고 살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저도 지금 합니다. 육체 노동이 대체되기 시작되는 시점은 저는 이제 길어봤자 1, 2년이라고 봅니다. 이제 올해도 보면은 가사 로봇 휴머노이드들이 이제 출시되기 시작하거든요. 올해가 약간 원년 같은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6년에 오픈AI가 투자한 노르웨이 휴머노이드 회사 원엑스에서도 가정용 로봇 네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를 월 70만 원에 출시를 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여러 회사들도 지금 공장에 들어가는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용으로 할 수 있는 로봇들을 이미 출시했거나 출시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게 출시된다고 해서 당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집안에 깔려가지고 바로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하는 집안일들을 다 대체할 수 있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이제 시작이라고 보긴 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처럼 친숙하게 쓰고 하는 데까지는 아직은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다라고 보지만,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긴 게 아니죠. 이제 앞으로는 딱 3개 직업이 남을 거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3개 직업군이죠. 하나는 AI를 만드는 사람들. AI를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 있을 겁니다. AI라는 애는 그러니까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스스로 막 계속 발전하고 이제 이런 애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되게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AI를 만드는 거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I를 만드는 직업, 그 다음에 이제 그 AI를 잘 활용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 그럼 이 2개 부류가 아니면은 나머지는 뭐냐? 그러면 어쨌든 이 AI를 통해서 노동이 대체되면서 사람들이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 많아진 시간에 사람들이 뭘 할까요? 결국에는 이제 그 시간의 즐거움을 찾겠죠. 그래서 일단 어떤 컨텐츠나 아니면은 배움이나 액티비티나 컨텐츠 크리에이티브한 이제 이런 일들을 앞으로 많이 시간을 쓰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일 하게 될 거다. 이렇게 3가지 일을 그 중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지난주에 중국 출장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회사를 하나 봤는데요. 이 그 중국의 브레인코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님이 이제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를 쭉 봤습니다. 거기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되게 대표적인 게 사람 의수. 근데 이게 의수가 그냥 손 모양만 이렇게 끼는 그런 의수가 아니고요. 실제로 5손가락들이 다 있고 로봇처럼 이제 5손가락 다 움직일 수 있는 의수인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거를 사람의 신경에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실제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막 피아노도 치고 실제로 그림도 그리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진짜 사람 자기 손가락처럼 움직일 수 있게 된 건데, 여기가 사람의 신경 두뇌에 있는 전기 신호를 실제로 변환해서 이 하드웨어를 움직이는데 뭘 쓰냐면요. 거기에 또 AI를 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전기 신호를 어떻게 손가락 움직이는지를 막 다 우리가 규칙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AI로 학습시켜가지고 보통 연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 신경의 전기 신호를 여기 이제 탑재된, 의수에 탑재된 AI가 해석을 해서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계속 이제 발전되다 보면은 사람의 두뇌 신호와 이 AI의 신호가 점점 이제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올 것 같거든요. 손이 없으시거나 신체 뭐 의족을 대체한다던가 여기를 이제 연결해가지고 그 정도로 이제 쓰이지만, 나중에는 진짜 뭐 공상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사람 신체를 그냥 임플란트로 대체한다든지 뭐 나중에는 뭐 뇌도 그냥 대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그럼 결국 이 피지컬 AI 모델과 같은 이런 AI 기술들이 그런 것까지 이제 발전하지 않을까.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이제 그 생산 비용이 거의 영에 수렴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뭐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먹고 살 수 있고 유토피아가 올 거다,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미 산업혁명 이후로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물품들은 생필품들이나 식량이나
인류 전체가 먹고 살고도 남을 만큼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던가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뭐 기본소득과 같은 형태로 아예 그러니까 생존을 위한 거는 생산이 정말 이제 코스트가 낮아지니까 이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뭐 고민을 안 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제 이런 것까지는 이제 할 수 있지만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라는 동물은 사실은 생존만 하는 그런 동물들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이제 자아 실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남들보다 더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은 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사치제적인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필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니드가 아니라 원트의 시장의 성격으로 바뀐다.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그 격차가 커질 수 있죠.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차지하고 그런데 이제 뭔가 차별점이 없는 그런 이제 가치를 창출한다. 라고 하면은 벌 수 있는 돈도 제로에 수렴하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AI는 본질적으로 가치를 창출하려면은 사람의 노동을 대체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식 노동이든 육체 노동이든 대체를 해야 거기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존의 AI 기술들은 직접적으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정도 수준이 안 됐었다는 거예요. 이거 AI로 돈 어떻게 벌지? AI가 신기하긴 한데 이걸로 돈을 벌자고 하니까 얘가 만들어내는 가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챗GPT에 나온 이후로는 적어도 지식노동에서 이미 인간의 노동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인간의 노동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육체 노동이잖아요, 여전히. 이제 그게 이제 뭐 어떤 공장이나 뭐 건축 현장 같은 그런 산업 현장일 수도 있고 집안에서 하우스홀드 잡 같은 이제 집안에서의 육체 노동일 수도 있지만 그럼 결국에 이제 육체 노동이 굉장히 인간의 노동에서 큰 부분인데 그 육체 노동까지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피지컬 AI 기술이 되는 거죠. 물론 이 기술 자체가 완전히 그럼 인간하고 지금 똑같아졌냐라고 말하면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직은 극복하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는 그걸 감안하고서라도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됐다.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거다 유레카를 외쳤던 모먼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처음에 이제 챗GPT가 나오고 나서 오픈 AI가 이제 여러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 의아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원엑스라고 하는 노르웨이의 휴머노이드 스타트업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거 왜 하지? 이게 무슨 의미이지? 챗GPT가 휴머노이드 회사에 투자를 한다. 이게 무슨 의미지? 라는 거에 의문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딱 발견했던 게 뭐냐면은 이 챗GPT가 단순히 챗봇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글 쓰거나 이런 그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코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로봇을 움직이는 것도 사실은 코드거든요. 로봇의 각 팔다리에다 명령을 내리는 게 코드잖아요. 그러면은 챗GPT가 코딩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로봇을 조종할 수 있다는 뜻이구나. 요거를 발견한 순간이 저한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챗GPT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구나.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사실은 로봇 자체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도 막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이제 우리가 다 대체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했지만 다 사장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은 거의 실현이 되고 있죠. 테슬라 옵티머스나 이제 피규어 AI 로봇들을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왔구나. 그리고 AI가 버블이냐에 대해서 제 생각은 약간 그 과열된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AI는 이제 산업의 측면이라기보다는 AI가 지금 현재 너무 기업 수가 많습니다. 너무 작은 기업들이 많고 지금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서로 이제 막 경쟁하는 이런 단계인데 그게 이제 예전에 닷컴 버블 때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벤처 스타트업들이 난립하다가 한번 이렇게 정리되는 그런 시점들이 있었죠. 그런 시기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우량한 기업들이 살아남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기업들이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되겠죠. 산업적으로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먼 일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제 이미 다 성숙돼가지고 이제 다 끝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아젠다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되게 의미심장한 게 이번 CES에 젠슨 왕이 무슨 얘기를 할까 저도 이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젠슨 왕이 뭔가 매년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이제 피지컬 AI 들고 나왔고 저는 이번에 조금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은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이제 피지컬 AI 모먼트가 오기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피지컬 AI 시대로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젠슨 왕이 또 피지컬 AI 시대가 이제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AI가 궁극적으로 발전한 방향성, 여기가 이제 피지컬 AI고 이 피지컬 AI 시대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